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크립트 외우는 거 전혀 없이 오픽 IH를 받을 수 있었던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영상으로 좀 찍어서 널리 알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해커스 클라라쌤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뭐 제가 인강을 샀다거나 아니면 현장에 가서 강의를 들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틀치 무료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이틀치만 풀어주는 거예요. 그 이틀치만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진짜 많이 나와 있고 좋은 표현들이, 그래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강의가 있을지 모르겠어서 그 사이트가 남아있다면 제가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드 섀도잉이에요. 저는 이거 도움이 진짜 컸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에 10분씩 일주일만 해도 정말 억양이나 발음을 많이 좀 체득을 할 수 있고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영어를 할 때 안 쓰는 언어니까 어색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로 계속 뱉으면 어느 순간 익숙해져요. 저는 근데 그게 일주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루에 10분씩 일주일만 해보시라 추천을 드립니다. 미드 섀도잉 하면은 너무 많은 영상이 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미드 섀도잉 초급이라고 치면은 10분씩 나눠져 있는 영상이 있어요. 재생 목록이. 그 재생 목록을 하루에 하나씩 했습니다.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10개짜리가 있어요. 그 10개짜리를 했던 것 같아요. 하루 10분, 일주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뭔가 한국어를 영어로 자꾸 바꿔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뱉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갑자기 이렇게 블라블라 뱉으면 사람들이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면은 나 지금 유튜브 영상 올리려고 촬영하고 있어. 이거를 이제 나 영어로 얘기할 수 있나? 라고 스스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I'm taking a video to upload on my YouTube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못 말하는 문장이 있으면 바로 번역기를 찾아봐요. 저는 번역기를 찾아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구나를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저는 오픽 등급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픽 등급을 어떻게 선택했냐? 사실 5-6, 뭐 6-6 이렇게 선택을 해야 IH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주변에서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선택을 하시고. 근데 목표 등급에 따라 사실 다른데, AL이 목표가 아니고 IH가 목표다라고 하시면 저는 5-5 정말 추천드립니다. 괜히 5-6 했다가 조금 어려운 주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은행, 테크놀로지, 기술 이런 거는 사실 질문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답 못할 바에는 그냥 5-5를 선택해서 한 문장이라도 더 말하자. 이게 저의 전략이었어요. 이 전략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오픽 채팅방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서 좀 가장 유명한 막 700명 넘게 있는 그런 방이 있어요. 그 방에서 이제 후기 같은 게 막 올라오는 거 봤는데 5-6을 하고 질문도 다 엄청 길게 대답을 잘 하셨는데 IM1이 나와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픽 보기 전에 사실 쫄았거든요. 나는 저 정도로도 대답 못하는데 IM1도 못 받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5-6을 해서 뭔가 좀 어려운 돌발이 나왔는데 그 돌발에 대해서 외운 것만 얘기하니까 뭔가 IM1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픽은 전혀 외우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스크립트를 외우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 그리고 외워봤자 소용이 없고 오히려 등급이 떨어진다 라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 선택이 좀 중요한데요. 12개를 아마 골라야 될 거예요. 12개 이상? 저는 공원, 그리고 캠핑, 해변, 음악 감상, 자전거, 조깅, 걷기, 하이킹, 트레킹, 그리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 집에서 보내는 휴가, 국내 여행, 해외여행 이렇게 골랐거든요. 주제 선택은 그 부단용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참고를 했고요. 그 캠핑이랑 해변이 대답을 좀 장소만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만능 문장들이 있고요. 공원,
조깅, 걷기, 하이킹, 트레킹 이 4개가 진짜 다 돌려 말할 수 있어요. 장소만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제 이 4가지라고 생각을 했고 운동 전혀 하지 않음, 집에서 보내는 휴가 이거 2개도 엮을 수 있고 국내 여행, 해외 여행 이렇게도 또 묶일 수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이 주제들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저도 캠핑, 해변 가기 뭐 이런 거 제 스타일 아닌데 그냥 골랐어요. 이렇게 골라야 말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백수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서베이 선택을 할 때 일 경험 없음, 학생 아님, 수강 후 5년 지남, 주택이나 아파트에 저는 홀로 거주라고 했고요. 사실 가족이랑 같이 사는데 홀로 거주한다고 했고 수강 후 5년, 저 지금 대학생인데 그냥 수강 후 5년 지났다 했고 학생 맞는데 학생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그냥 거짓말이에요. 저는 일 경험도 있는데 이렇게 해야 그 직장 관련된 질문이랑 학교 관련된 질문이 안 나온대요. 백수 전략이 좋고 제가 생각하기에 필러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사이사이에 공백을 길게 냅두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공백이 길다 이러면은 이제 점수가 조금 깎이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넣어줄 수 있는 필러를 좀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썼던 거는 well, you know 이게 정말 좋거든요. 문장 앞에도 올 수 있고 뒤에도 올 수 있고 well, you know 이 3개를 다 붙여서 얘기할 수도 있고 만능입니다. 만능. 문장을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에이바 너 지금 내 말 알아듣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중간에 한번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You know what I'm saying? 너 지금 내 말 알아듣고 있어? 저는 yes 말고 yeah 있잖아. yeah 힙합처럼 yeah 이게 아니고 yeah 이렇게 이 정도의 yeah를 자주 말했던 것 같습니다. I think 난이도가 낮은 표현이긴 한데 이게 객관적이나 과학적인 사실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할 때 I think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거 상관없고 그냥 I think 넣을 수 있으면 넣어주시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조금 더 잘 쓰일 것 같은데 in my opinion, I think랑 똑같은 건데 조금 더 길게 주관적인 내 생각을 말할 때 저는 I think 이거보다 in my opinion 더 추천드립니다. I guess가 있거든요. 사실 저는 잘 안 썼어요. 입에 붙지 않아서 I think가 저는 조금 더 입에 붙더라고요. 그 클라라 쌤이 알려주신 건데 think 하지 말고 이렇게 think 해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I think 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추천 단어나 문장을 조금 알려드리면 breathtaking view 이거를 정말 추천드리는데 이게 헉! 소리 나오는 뷰다. 엄청 멋있는? 약간 이런 뜻이에요. 좋은 뜻? beautiful 할 수도 있고 wonderful 할 수도 있지만 breathtaking 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조금 더 뭔가 난이도가 있는 표현으로 breathtaking view 할 수 있는 거고 people person 이라는 걸 쓸 수 있는데요. people person 사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outgoing 이라는 뜻이에요. 나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해. people person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people person이 그 pp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people person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자주 쓰진 않았지만 자기소개할 때 한번 people person 썼던 것 같습니다. homebody, couch potato 이거 2개도 자주 쓰이는 건데요. 집에만 있는 사람, 소파에 누워만 있는 사람 같은 말이죠. homebody랑 couch potato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문장을 좀 추천드리면 에이바가 이제 물어봐요. 너 어떤 거 제일 좋아해? 라고 하면은 그 좋아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말할 때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my preference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선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라는 말입니다. 원래 보통은 first, second, last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 to start with 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낼 때는 last 하지 말고 last but not least 이렇게 하고 문장을 얘기해주면 조금 더 난이도 있는 표현이 된다라고 알려드립니다. last but not least는 내 선호에는 이게 다가 아니지만 내가 말할 거는 이게 마지막이야 라는 뜻이에요. 우리 선호 말할 때 이유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 이거 좋아. 왜 좋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This is because 라는 표현을 쓰면 this is 하나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길게 말할 수 있고 조금 더 이 사람 영어 공부 좀 했네 라고 뭔가 생각이 들게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다 얘기했어요, 선호를. 그럼 이제 문장을 맞춰야 되잖아요. 맞힐 때 어떻게 하냐. These are the reasons why I like blah blah. 무슨 말이냐면 이것들이 내가 이거를 좋아하는 이유야 라는 말이거든요.
like 뒤에는 투부정사 와도 되고 동명사 와도 되고 명사 와도 돼요. I like to ride a bike 해도 되고 I like riding a bike 해도 되고 I like flower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붙일 수 있는 동사가 like, love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문장을 한두 개 정도 스킵을 할 때 저는 그냥 넘기고 싶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사실 그냥 next 넘겨도 되거든요. 근데 한 문장이라도 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오픽이 비싸요. 대학 연합 오픽을 활용해도 69,000원이에요. 그럼 뭐라도 뱉고 와야 되잖아요. 아 그냥 넘기기 너무 싫은데 뭐라도 말하고 넘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It is a little bit tough question for me, so I should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이라고 말한 다음에 넘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질문이 나에게 조금 어려워서 나 다음 질문으로 넘겨야 할 것 같아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기면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막 얘기하다가 이제 더 이상 머리가 백지가 된 거예요. 생각이 안 나. 근데 문장을 끝내야 돼. 그러면은 that's all. 이게 다야. 나 말할 거 끝났는데 마무리 짓는 표현도 모르겠어. That's all 하고 그냥 끝내버리세요. 저도 돌발 질문 나왔을 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블라블라 얘기하다가 기억 안 나. That's all 하고 끝냈거든요. 에이바가 이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줘 라고 하거든요. 질문으로 Tell me more, 뭐 detail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디테일을 얘기하려면 우리 집안에 있는 가구를 설명할 때 우리 집에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And so on 이라는 건데요. 이게 기타 등등 이라는 거예요. There are chairs, bed, desk, and so on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는 의자도 있고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기타 등등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타 등등이라는 표현 and so on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제가 기억나는 오픽 질문들을 몇 가지 뽑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소개 이게 제일 먼저 나오고요. 이거는 공통 질문이에요. 자기소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에서 주로 무엇을 하는지가 기억이 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악 주로 어떤 거 듣는지 이거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집에 있는 가구 집에 어떤 거 있는지 5번 제일 좋아하는 가구 어떤 걸 제일 좋아하는지 그 중에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 가구에 문제가 있었던 경험이 있는지 일곱 번째 그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여덟 번째 캠핑에서 어른들은 뭘 하고 아이들은 뭘 하는지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캠핑에서 나는 뭐 하는지 열 번째 캠핑에서 있었던 기억에 남는 일 이렇게 10가지 정도가 기억에 남는데요. 실제 질문은 15개인데 제가 5개가 기억이 안 나요. 10가지만 알려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가구가 사실 난이도가 저는 높은 편의 돌발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돌발 질문이 엄청 여러 개가 있거든요. 주제가 은행도 있고 뭐 기술, 테크놀로지도 있고 뭐 대중교통 막 이런 것도 있고 난이도가 있는 주제도 있는데 가구는 사실 집이랑 좀 연결을 해서 말할 수 있는 거라 난이도가 막 그렇게 높은 편의 돌발은 아니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운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꼭 돌발에 다들 가구가 걸리셨으면 좋겠고 가구가 정말 제일 쉬운 돌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미드 섀도잉 정말 추천드리고 필러 군데군데 자주 사용해 주시고 등급은 IH가 목표라면 6 굳이 고르지 마시고 5-5로 하셔도 된다. 그 추천 단어랑 문장 저 말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알려주는 그런 만능 문장 좋은 단어 그런 거 꼭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저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공부했던 자료나 스크립트 이런 게 외우지 않았지만 적어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스크립트 같은 거 궁금하시다 하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클라라쌤 오픽 링크랑 미드 섀도잉 링크는 찾는 대로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모두가 큰 노력 없이 목표 등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